4.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어서 오세요. 네, 김호기의 사회학 카페, 뉴스의 이면에 있는 흐름과 우리 사회의 큰 담론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시작하기 전에 일부의 최재형 의원과의 인터뷰 시간에서 언급됐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한국갤럽이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 조사, 그러니까 취임 초였죠. 52%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출발했는데 한국갤럽이 이달 9일부터 11일 조사한 결과는 긍정평가가 25%. 이걸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세히 보시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요. 김호기 교수님도 오늘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100일 내일이 되는데 그 어떤 평가를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예. 일단은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때이른 실망. 사실 집권 100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렇죠. 때이른 실망. 너무 낮고요. 또 다른 하나는 불투명한 전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불투명한 전망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 사람을 바꾸라는 메시지를 지금 국민들께서 보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보면 내일이 100일이잖아요. 예. 그렇게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때이른 실망과 불투명한 전망 이렇게 요약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여론조사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어제 방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하고 MBC가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여론조사를 했죠. KBS는 한국 리서치가 했습니다. 예. 지난 12일, 14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요. 28%만이 잘하고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예.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7%였습니다. MBC 경우는 이제 코리아 리서치가 의뢰해서 12일과 13일 비슷한 시기. 예. 이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실시했는데요. 예, 그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28.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66%였습니다. 다 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관위 그 홈페이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때이른 실망과 불투명한 전망이면 때이른 실망 또는 불투명한 전망입니까? 아니면 때이른 실망 앤드 그리고 불투명한 전망인 겁니다. 예, 후자입니다. 후자군요. 예, 때이른 실망을 현재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정을 운영하면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 집권 100일, 집권 6개월, 그다음에 집권 1년, 2년. 그다음에 집권 절반, 2년 반. 예. 그다음에 집권 3년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현재 시기인데요. 적어도 오늘 아침까지 뉴스를 보면 약간의 어떤 그런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인적 그런 변화 이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홍보 라인을 좀 강화하겠다는 것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은혜 전 의원. 내일 기자회견에서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그 안들이 제시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아침까지는 현재 그렇습니다. 그 리더십이 불투명한 전망, 저는 때이른 실망보다도 왜 또는 아니면 그리고라고 이게 해석이 되는 거냐, 또는이냐 그리고냐. 때이른 실망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망이 괜찮다라고 하면 괜찮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 담론이 좀 변화돼 왔습니다. 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담론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2010년대 후반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정치 연관 대표적 담론이 민주주의 위기 담론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즉시 이제 2020년대 전반부 현재는 리더십의 위기로
좀 그 담론의 초점이 좀 바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문제를 보는데 지구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좀 동시에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도 예. 지지율이 아주 낮으니까. 예, 먼저 지구적 예. 보편성의 문제의 핵심은 저는 금융위기 이후의 불평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을 이야기하셨지만 예. 사실 금융위기 이후 현재 세계 사회의 그런 매우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흐름은 디지털 대전환, 우리가 보통 이제 D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예. 하잖아요.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불평등이 강화됐다는 점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포퓰리즘을 선택하거나 미국은 선택을 한 거죠. 그렇죠. 트럼프 정부라고 하는. 네. 아니면 포퓰리즘이 부상을 했습니다. 유럽의 경우는 많이 포퓰리즘 세력들이 늘 강화됐죠. 그런데 포퓰리즘이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른바 이제 민주 세력들이 그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많았던 트럼프 정부에 대항하는 2020년 미국 대선이 그랬죠. 정치적 연합군이 결성했습니다. 반 트럼프. 예. 사실 그 연합사령관이 바이든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바이든 정부 역시 뚜렷한 성과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학술적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우리에겐 두 가지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미국적 생활 방식이 있었고, 다른 하나가 유럽적 생활 방식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유럽적 생활 방식인 복지국가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 목표를 이루는데 쉽지 않다는데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재정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21세기 현재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현재 서구의 대부분 그렇죠. 주요 국가들이 다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계에서는 최근 리더십의 위기에 대한 토론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적 특수성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 일반적인 거고 지구촌 글로벌한 거 한국적 말씀하셨고. 특성이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가 아주 복합 위기입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기가 복합적이라고 한다면 리더십도 제가 보기엔 섬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0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리더십은 섬세하지 않고 오히려 이 투박해 보였습니다. 좀 지구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자면 영국의 인구가 6,800만이고요. 프랑스가 6,600만, 독일이 8,400만입니다. 우리는 5,200만입니다. 우리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 국가들을 보면 뭐 전통적 우파도 있고 좌파도 있고 신자파도 있고 신우파도 있고 포퓰리즘 세력도 있고 페미니즘 세력도 있습니다. 그럼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이러한 다양한 흐름들에 대응할 수 있는 좀 섬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우리 경우만 하더라도 안보 보수도 있고 시장 보수도 있고 그렇죠. 온건 진보도 있고 강경 진보도 있고 정의당 녹색당 페미니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물론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우리 사회 자체가 대단히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역량 있는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지지 세력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반대 세력을 극소화해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와 정책을 섬세하게 내놔야 하는데 지난 100일을 돌이켜보면 메시지는 어설펐고 정책은 서리가 보였습니다. 예, 제가 뭐 어떤 이념적 편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그대로 우리가 오늘 모두에서 얘기를 나눴던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그리고 한국 사회의 모순이나 문제점들이 19세기부터 21세기까지를 다 가로지르는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셨던 그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변해버린 어떤 부의 불평등이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평등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조업의 몰락이랄지. 전통적인 제조업이 약화되고요. 그렇죠. 플랫폼 비즈니스. 그 방식으로는 과거의 방식으로는 별로 일도 안 하는 것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뭐 엄청난 시가총액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플랫폼 노동자도 크게 현재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거의 귀족이 돼 버렸고. 그래서 좀 다른 어떤 그런 섬세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데 적어도 아직까지는
그게 뭐 제대로 선보이거나 추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아주 복잡한 복합 위기에 처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뭐 못했던 것들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혹시 잘한 것 긍정적인 부분은 있습니까? 저는 이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지난 100일 정부 규제를 줄이려고 했고요. 그 한미 동맹을 강화하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수적 관점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민주당마저도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그렇죠. 했죠. 예. 그러니까 정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게 현재 우리의 나라에 부여된 매우 중요한 과제인데 이 시장 자유를 윤석열 정부는 현재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점에 있어서 보수적 시각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일방적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를 더해야 할 것은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요. 규제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규제를 완화하는 저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개혁이 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인 이 한미동맹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국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 시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저는 이 대외의 어떤 그런 정책의 문제가 결코 간단치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축에 한미동맹이 있고 다른 한 축에 이 한중 동반자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두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 정부는 전 선택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 동반자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뭐 정말 말 그대로의 이 균형 외교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는 그걸 선택한 것이죠.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한중 동반자 관계를 이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뭐 이런 어떤 그런 이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뭐 보수적 관점에서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시장 자율과 한미 동맹을 현재 강화하겠다는 것인데요. 뭐 보수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뭐 이런 이 경제와 외교가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이런 보수적 관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 이 좋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진보가 보수를 승인하고 보수가 진보를 승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외교 문제는 우리가 뭐 핸들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잘 될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좀 알 수는 없습니다. 눈여겨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으로 취임 100일 굉장히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지지율이 낮으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성공한 정부가 돼야 또 성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5년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1,700여일 정도. 1,700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제 아직 17분의 16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충분하네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편입니다. 제가 이제 현실주의적으로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구적 차원에서 보면 정치 양극화는 이제 주어진 조건입니다. 국민 통합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에서 좀 야구를 빗대어 말씀드리자면 역전 말루 홈런은 이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번트 등 어떤 착실한 득점 전략이 요구되는데요. 일단 지난 100일은 제가 보기에는 한 날개, 즉 외날개로 날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우리나라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전체 국민의 3분의 1이 되잖아요. 보수로부터도 현재 모두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지율을 보면. 그래서 저는 외날개로는 날 수 없다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보수와 중도라는 진보까지는 아우르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양극화라고 하는 주어진 조건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와 중도라는 양날개로 날 수 있는 리더십과 국정 운영을 펼쳐 보이길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국민의 50% 이상 과반 이상의 어떤 지지를 받고 가는 그런 대통령이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면서 사회학 카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옥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